네, 오늘은 미리 뭐 공지가 돼 있죠. 오늘은 리더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사업이 진행 양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곧 4월, 이제 4, 5, 6, 7, 8, 5개월 남았네. 이번 회계연도가. 그죠? 그래서 이 5개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회계연도에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개월 동안 여러분들 정말 제가 말씀 잘 물론 무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잘 아름답게 갖고, 그러니까 화초 가꾸듯이 잘 가꿔서 여러분들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마련이 돼서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업자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번창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내가 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리더, 즉 장군의 모습을 어떻게 견제하고 이 사업을 5개월간 진행을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내가 이제 번창하는 세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이겁니다. 리더의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 리더의 자세. 펜이 좀 흐려 보이는데 잘 보이나요? 괜찮나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아메이 사업, 여러분들 사업을 진행해 오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이 강의는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신 분들한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어떤 나침반 같은 방향의 그 사업에 대한 방향을 옳게 잡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주안점, 주 초점을 리더분들,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리더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아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메라는 사업, 물론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업이에요. 맞나요? 정말 그런가요? 자, 그럼 여러분들 꼭 이렇게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메 사업이 만만해 보이는가요? 정말 좋은 사업이면 틀림없어. 그런데 제가 사업 설명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메이 사업 이것만 잘하면 된다 그래요. 그럼 뭘까요? 바꿔쓰기? 미팅 참석? 흐르는 강물처럼. 그리고 강의하는 내용 쭉 들어보면 마트 바꾸는 건데 그리고 와서 미팅 와서 참석하고 그다음에 흐르는 강물처럼 그러니까 그야말로 역행하지 않고 꾸준히 부담 없이 어떻게 하다 보면 돌아보면 네트워크 만들어 놓는데 그거 누가 못해? 다 하지. 그죠? 제 얘기 들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 해보니까 어때요? 그렇던가요? 이게 또 그렇지가 않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병이 있어. 그죠? 그 어떤 복병일까요? 주로 많이 나오는 복병이 뭐냐면 내가 보고 듣고 느낀 어떤 뜨거운 감동을 누군가에게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했어. 1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 안 할란다. 그러죠? 그럴 때 거기서부터 오는 자괴감 그런 게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거기까지는 좋아. 열심히 이제 같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 하다가 조금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해서 그만둬. 그러면 나도 마음이 자꾸 무너져. 그걸 내가 수습해서 일으켜 세우는 그 과정,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사업이요, 만만한 사업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론대로 정말 생각하는 대로 그 바꿔쓰기 미팅 참석 흐르는 강물처럼 그게 다라면 정말 그 이론대로 간다면은 내가 하기 전에 이미 야매 사업 다 했지. 다 끝났지. 내가 들어갈 틈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틈이 있고 내가 아직도 기회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사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사업을 우리는 해야 돼.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만만치는 않아.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 그죠? 만만치 않은데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치 때문에 그래. 가치 때문에.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가치. 자, 여러분들, 제가 강의 중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수석다이아몬드 때였는데, 어떤 파트너가 저한테, 자기 신랑을 좀 만나달래요. 그러니까 자기 신랑이, 참 머리는 좋은데 좀 게을르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뭐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주고, 자기가 하는 거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한번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제가 볼 때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로 아주 젊어 보여요. 그런데 애기는 벌써 셋이더라고. 얼망졸망한 애들. 기어다니는 깐난쟁이에서부터 해갖고 3명 있는 거예요. 근데 조그맣게 쪽상을 놓고서 거기다가 소주에다가 안주 이렇게 먹으면서 TV 보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간다고 와이프가 얘기했겠지. 그래도 아메 세계에서 그래 어느 정도 위치 있는 사람이 오니까 예의를 갖춰라 그런 얘기 했겠죠. 그죠? 귀뚱으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반바지 입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러고서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의도 아니지.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워낙에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만나서 이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 얘기를 쭉 얘기하려니까 아메이 다 안 되는 거야. 자기한테 얘기할 필요 없대. 근데 워낙에 제가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아메이 다 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아메이 좋다는 걸 안 되는 거예요. 아메이가 하면은 정말 제대로 하면 진짜 좋은 사업이라는 거 안 돼.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주변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연봉이 1억이 넘고 그런 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안정적인 네트워크만 만들어지면 평생 나오는 그 연금성 소득이 나오고 그거 다 알더라고. 다이아몬드가 어떻고 뭐 PT가 어떻고 그것까지도 아는 거예요. 얘기를 많이 들어봤나 봐. 그죠? 그럼 그렇게 좋은 거 알면 해야지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안 하겠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본능적으로 그 아이들 올망졸망하게 노는 그 철없는 아이들한테 눈길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넌 참 너희들 불행하게도 태어났다. 어째 아버지를 이렇게 만났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났을까요? 자, 젊은 남자예요. 그죠?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야. 남자야.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남자가 내 가족의 운명을 놓고 뭔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의 기준이 쉽다, 어렵다가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쉬우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한다. 그건 걔도 하잖아. 그죠? 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뭔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의 척도는요, 그 일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선택의 척도가 돼야 돼. 그래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가는 과정 중에 역경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슬기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쉽다 어렵다가 저 선택의 척도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쉬운 건 이미 다 누구나 다 했어.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뭔가 가족의 미래를 놓고 내가 가정의 이름을 걸고 뭔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일은요. 여러분들 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선택의 척도가 돼야 된다. 자, 맞는 얘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메요 지나가는 과정 중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돼. 그 이유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는 뭐다? 명예 아닙니다. 명예는 아니에요. 명예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포커스를 맞추면 이 사람 망할 수도 있습니다. 딱 보니까 다이아몬드니까 참 화려해 보이거든. 다이아몬드 이러면 큰일 나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여러분들 경제적인 축복의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축복은 지금 당장 얼마 들어온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저 매달 꾸준히 연금처럼 평생 나올 수 있는 소득 거기에 그 가치를 둬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한 달에 100만 원만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만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이 이 사업에 성공합니다. 처음부터 다이아몬드 이런 사람들 성공 못해. 그리고 꿈을 적는데 나는 학교를 짓겠다. 나는 세계 선교가 그 꿈이다. 이런 꿈은요, 여러분들 있죠. 사실 이 사업 속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큰 꿈인 걸 알아. 좋은 꿈인 거. 그렇지만은 하다가 조금 힘들어지면요. 학교 짓는 건 내가 아니라도 남들도 짓겠지 하고 넘어가.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요. 사실은요. 이 아멘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 적당한 꿈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적당한 꿈은 뭔지 아세요? 빚 갚는 거예요. 빚 있잖아. 그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돈을 더 드리고 싶은데, 용돈을 드리고 싶은데, 내 생활비가 쪼들려가지고, 5만 원을 넣었다 뺐다 하잖아. 그죠? 그거 없이 그냥 즐겁게,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이렇게 용돈 드리는 거. 그거 얼마나 행복해. 그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드리는 거. 그거 하자고 우리가 이 사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 사업이 갖고 있는 가치는요, 마르지 않는 경제 축복.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 경제적인 가치. 그 경제적인 가치에 목표를 두고 시작하면 처음부터 여러분들 꿈을 처음부터 과장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50만 원, 100만 원 벌면 참 좋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암에서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 그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한번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 200년 동안은 꾸준히 나오겠더라고요. 다 검사해봐서 알아요, 제가. 분석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한번 소득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단단한 네트워크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손을 놔도 거기서 나온 소득이 마르지 않아요. 그게 200년은 최소한 나오겠더라고요. 그걸 본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만 꾸준히 나오면 참 좋겠다 해서 그 100만 원 목표로 뛰다 보니까 그 100만 원 버는 거는 만만하겠더라고. 그 해보니까 100만 원 쉽게 되더라고요. 그 100만 원을 벌어보니까는 이 100만 원이 꾸준히 나오게 하려면 적어도 200만 원 나와야 그래야 100만 원 날아가더라도 100만 원은 꾸준히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200만 원짜리 네트워크 만들려고 또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소득이 200만 원이 된 거야. 200만 원이 되니까 그 다음엔 100만 원은 정말 단단하게 나오겠다 하는 그런 안도감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해왔던 패턴대로 그들이 꾸준히 가다 보니까 500이 되고 한 달에 1000이 되고 지금 한 달에 1억 정도 되는 연봉이 10억이 넘는 그런 위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돌아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4년간 하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24년간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견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오게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리더의 자세입니다. 제가 꾸준히 해보니까 이 아메 사업으로서 갖춰야 될 리더가 이 리더의 자세가 7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7가지 리더의 자세를 여러분 견제하시면 여러분도 반드시 큰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자유 그리고 귀족.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조 시대 때나 귀족 쌍놈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알죠? 그렇죠?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귀족과 서민을 나누는 잣대는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그죠? 그 경제력이 있으면 귀족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평범한 서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태어난 거 귀족 소리는 듣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귀족이 돼서 보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경제적으로 뭔가 건강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거 외에는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는 귀족이 되는 것을 그래야 진정 자유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길을 제가 안내하고자 하는 거니까 잘 한번 오늘 들어가 주시기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참 복되고 복되신 분들이에요. 자, 이 아메이 사업에서 경제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이 네트워크상에서의 성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성공을 하려면 리더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자세는 뭘까? 실력 있는 리더가 되자. 실력 있는 리더. 자,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이상 된 사람들 보면요. 아메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텅텅 빈 사람, 이런 사람 다이아몬드 못 됩니다. 그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어떤 공부를요? 와서 꾸준히 들으면서 배우는 공부 있어요. 제품에 대한 내용, 시스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아메이 사업 설명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아메이가 걸어갈 것인가 그런 거 예측에 대한 내용. 이건 모두 사실 미팅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팅을 꾸준히 나오다 보면 여러분들 실력을 저절로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런 얘기예요. 탱크화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미팅이다. 미팅 참석만 꾸준히 하면 여러분들 사실은요, 거의 반은 성공에 이루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실력 있는 리더와 실력 없는 리더는요, 일단 신뢰가 달라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어. 프로스펙트,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그 자리에서 그 제품에 대한 얘기를 척척 얘기할 수 없으면요, 그 실력 없는 리더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내가 믿고 따라가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더블X가 딱 나왔던 건 더블X에 대한 성분, 그 다음에 그걸 먹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효과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거를 설명할 줄 아는 리더가 돼야 돼. 처음부터는 그게 안 되겠지. 하지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돼요. 하나씩 하나씩 저절로 익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책을 갖다 고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자리에 가서 꾸준히 이런 제품 공유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풍월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 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력 있는 리더가 돼야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나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내가 지금 그거 성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전화해서 스폰서한테 이거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순간 그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되는 거야.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에서는요, 여러분들 공부를 즐거이 하는 사람이 이 사업 성공하는 그 다이아몬드 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병이 있다고 해요. 불치병.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서 기억하나 모르겠다. 아메이 사업에서 걸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병보다 첫 번째 폐암? 아니에요. 첫 번째가 나 다 안다 병. 이거 교만이야. 그죠? 한두 번 듣고 다 안 돼. 다 알아, 나 다 알아. 그래서 무지하게 많죠. 그죠? 물어보면 개뿔도 몰라. 그러면서 다 안 돼. 그죠? 그거 지난번에 얘기한 총판 도움에서 1959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들었는데 뭘 또 들어라가. 이런 사람들. 그쵸? 이런 분들 사실 이 사업에서, 어찌 보면요. 그 교만의 마음을 버리기 전에 이 사업 성공 못 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듣는 것도 여러분들 학습하려고 듣는 거 아니에요.
참여하려고 듣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고 내가 무대에 와서 강의한다면 나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교정을 하는 거예요. 아, 저 말을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웃는구나. 그럼 나도 이건 좀 배워야 되겠다. 저는 저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따분하게 하니까 사람들 좋은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일단은 겸손되게 꾸준히 나와야 돼. 저는요, 사실은요, 20여 년 동안 중요한 미팅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 옛날에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는요, 제가 모든 미팅에서 맨 앞자리에 앉았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1959년 매출일 때 35%, 1차, 2차, 3차 보너스 다 있는데도 다 받아줘서 몰라서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모시고 왔어. 그걸 옆에 앉았잖아. 그죠? 그러고 내가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을 이 사람이 보고 따라하라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미팅은 반드시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맨 앞자리에 앉았었어요. 돌아보니까, 이 아메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일단 모든 미팅에 똑같은 미팅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미팅에 똑같은 사람이 강의하더라도 그 강의를 계속 겸손되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어보면 사업 설명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여튼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이 하죠. 누구는 그래. 요 다음에 기침하겠다면 그때 기침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똑같이 듣는 게 이 사업이에요, 사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감동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이아몬드 갑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은 겸손하자. 나 다 한다 병, 거기 걸리지 말자. 두 번째, 다실기하 부공병. 아시죠? 거꾸로 하면 뭐다? 공부하기 싫다. 이 사업은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사법고시 시험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란 게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얘기 또 들어도 또 까먹어도 또 듣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꾸준히 와서 듣는 거예요. 옛날에 그 진정인 리더님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파운더 서블 다이아몬드 그 연세도 많잖아요, 그죠? 지금 벌써 70대 중반이세요. 그분이 옛날에 미팅을 나오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왔대요. 앞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그 수익 구조 642 마케팅 그거를 이해하는데 1년 6개월 걸렸대. 대충 이해가 되세요? 미팅은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는데 그걸 이해하는데 1년 6개월 걸렸대.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 이미 머리가 이제 머리 회전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머리 회전이 늦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더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그 더블 다이아몬드 되는 원동력이 뭘까요? 미팅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꾸준히 미팅만 참석해도 저절로 실력은, 이제 배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력 있는 리더가 되어 여러분들 파트너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의 네트워크를 키울 수가 있다. 다음에 두 번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한 사람을 소중히.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요, 지금까지 이 사업하면서 정말 갖추어져 있는 사람, 준비된 리더, 이 준비된 리더를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저 평범한 사람을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을 교육시키든가 그 사람 리더로 만들든가 아니면 그 사람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연출연도해서 캐내든가 그렇게 돼서 만나게 된 거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딱 대단한 사람 이렇게 해서 만난 얘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 밑으로 다이아몬드만 40조가 나왔어요. 그 다이아몬드 40조는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 진흙판이야, 진흙판. 이 진흙판 밑에 다이아몬드가 있어. 이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이 진흙 속에 담겨져 있는 다이아몬드, 이거를 캐낸 사람. 이 진흙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진흙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지나가다가 이 다이아몬드 봐라, 이거 다이아몬드 있지? 그래서 여기다 진흙에다 떨어뜨리려고 똑 떨어뜨렸어. 이걸 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건 분명히 100% 하는 거야. 그죠? 그 사람은 캐내.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얘기만 들은 사람 캐다가 힘들면요. 그만둡니다. 그쵸? 저는요. 반드시 이 사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걸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저는요, 소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 강의를 듣고 누가 찾아왔어요. 연세가 그때 당시 64세요. 64세. 이름은 임모식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름은 감출게요. 여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제가 강의를 듣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00여 명 있는 데에서 100여 명, 한 150명 정도 있는 데서 강의를 했어요. 대전이에요. 강의를 했는데 그 주에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가 된 사람이에요. 여모식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외숙모인가를 모시고 왔어요. 그분이 이제 이분이 더블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다. 그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었죠. PT 정도 됐었는데, 그분이 이제 모시고 온 외숙모였었던 거예요. 64세 되신 분.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서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이분은 저한테 이제 소개시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니까 꼬무적 이미 허리가 이만큼 휘어져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분 그때 당시 저를 뭐라고 해요? 선상님이라고 해요. 선상님 그랬어요. 선상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업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하는 건 맞죠? 아, 맞다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많이 배웠거나 저는 상관없이 다 꿈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랬지요. 그렇다 그랬어요. 저 지금 나이가 이렇지만 사실 저한테도 꿈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 사업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64세에 돼갖고 지금 혼자 사세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집에 앞에다 텃밭을 지어갖고 농사를 짓고 허리 이렇게 꾸정하고 약간 병도 좀 있으시고 그런 분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도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있는 나도 이 사업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아주 진짜 그냥 평범한 그냥 그 텃밭 갖고는 할머니 정도로 보였었던 거예요. 제가 손을 잡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다고.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직접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 밑에 두 레그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분은 이제 연세가 많으셨고 지금 이제 거의 한 80 가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P도 못 나오시고 이제 힘이 드시니까 이제 혼자 그냥 편안히 사시는데, 그런데 이분의 연봉이 5천이 넘어요. 그렇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두 줄인데.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뒤에 숨어있는 이러한 보석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뭘 보냐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사람한테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이놈이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 이제 좀 선물을 주겠다 하면 그때 가서 하나씩 선물이 옵니다. 그걸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영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 영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속에 엄청난 거인이 있었던 거예요. 잠재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잠재력이 나중에 표출되는 순간 그 사람이 순식간에 다이아몬드 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어요. 한 번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전혀 아저씨,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알겠죠? 네. 그 사람이 지금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한 명 한 명, 나에게 주어진 그 한 명은요, 하늘이 주신 그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 저 다른 그룹에 있을 때 거기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거기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그런 그 교육 방법인데, 호랑이가 새끼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크면요, 전부 다 새끼를 데리고 절벽으로 데리고 올라간대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말이 그래요.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뜨린데, 그래갖고 사는 놈만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참 무슨 놈의 애미가 그 모양이냐, 아무리 동물이라도, 그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세가 갖춰준 그 재능 있는 리더를 찾아내라는 거 아니야. 그쵸?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새끼를 데리고 절벽에 데려가서 거기서 떨어뜨린다. 그래서 사는 놈만 데리고 산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건 옳은 교육 방법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하기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 말 자체에 아메가 갖고 있는 기업 이념을, 그 기업 이념의 모순이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아메의 기업 이념이 뭐예요? 누구든지 독자적인 자영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맞죠? 누구든지와 모든 사람이에요. 그쵸? 그 얘기 뭐다?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상관이 없이 아메의 입장에서 볼 때
모두가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떨어뜨렸을 때 죽을 만한 놈은 아예 그 꿈도 말살시켜라? 이게 무슨 놈의 교육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요, 오히려 그 반대로 했어요. 아니, 반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내 주변에 전부 떨어뜨리면 죽을 사람들만 있었어. 진짜야. 그래서 난 그들을 데리고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들 뒤에 이런 엄청난 다이아몬드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북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저한테 와갖고, 제 상황이 이런데, 저도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사업할 수 있다 그러면 난 그 말을 믿고 하겠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업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은 나 지금 좋은 얘기를 듣고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좋은 얘기로 듣고 그냥 가슴으로 묻어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또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가요. 그게 이영신 리더예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 돌아보니까 전부 그래. 내 파트너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어째 그런 파트너들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는 그런 파트너들이 전부 소중한 파트너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큰 리더가 되든 아니면 그 사람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큰 리더가 되든 되더란 얘기예요. 결국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씩 복을 주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던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너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너는 시간이 없어서, 너는 애들 때문에 안 된다. 너는 못 배워서 안 된다. 다 내치고 나면 누가 남아? 그쵸? 그러고서 사업이 안 된다. 아, 사업이 안 되게 했네. 그죠? 그런 마음으로는 하늘이 복을 주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받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처음부터 잘나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안 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오면 여러분 감당 못 해요. 그쵸?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철들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크게 키울 수 있는 다른 다이아몬드 감 그 사람들 찾아간다니까. 요새는 자식이 부모를 탈퇴하고 부모를 찾아가는 시대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 그릇이 되고 내가 먼저 도량이 커야 돼. 그래야 그런 다이아몬드 감들을 내 그릇 안에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큰 선물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 사람 또는 그 사람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풍족하게 만들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거. 자, 다음에 세 번째. 진심으로 사랑하라. 진심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전주에서 우리 그 월드와이드 다이아몬드 전체 모임이 한번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안기섭 리더라고 아시나요? 안기섭 리더 그때 전주구 교육장에 전주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김일두 리더인 위시에서 그 월드와이드 전체 다이아몬드 이상이 거기서 모여갖고 본사 직원들이 와서 같이 미팅을 하는 그런 자리였었던 거야. 그때 본사 직원 중에 오모식이라는 그때 당시에 그 차장으로 있었던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본사 직원이에요. 와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발표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 여기 A다시가 있어. 이 A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얘기하기를 이번에 회계년도 잘 마감해갖고 이번에 내가 여행 점수를 잘 획득해갖고 여행 가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하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오모시기가 아이고 축하합니다 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 A-가 저희 파트너가 정말 그 이번에 가는 그 가족여행 가려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막판에 조금 점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여행을 놓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가정 형편도 어렵고 정말 아메일통해서 이거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 아니면 평생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여행 가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은 여행 점수가 부족해서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시무룩하게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봤대. 자기가 지금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맞춰놓은 사이드가 있겠죠. 그쵸? 개인 퍼스널 PV 요거를 띄어서 여기다 붙여주면 여행을 갈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 PV를 전부 띄어서 이쪽에다 붙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붙여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스로 이 사람이 여행을 가게 됐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본인이 여행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한 거예요. 아니, 사장님, 좀 착각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파트너는 여행을 가는데 지금 리더는 여행을 못 가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알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여행을 못 가게 되는 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정말 이번 여행은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거다. 나는 이번에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못 가면 정말 이 사람한테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 가족여행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해서 이 사람을 여행을 보내주기로 결심한 거다. 단, 이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 사실을 알면 자기도 절대 여행 안 가겠다고 할 테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했대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왔어. 무사히 갔다 왔겠지. 이 사람 갖고 이 사람 못 갔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모시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 두 사람한테, 이 A-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는 거야. 당신의 스폰서가 이렇게 해서 당신이 여행을 갔다는 얘기를 자기가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회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밤새도록 깨안고 울었대. 그리고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다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세우는데 둘 다 훌쩍훌쩍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사례가 있어요. 결국 뭐예요? 이 A-를 이 사람이요, 그냥 가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한 렉으로서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 진심이 하늘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반대 경우가 있어요. 털 빠진 돼지 같은 B-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 오기를 자기가 이번에 어찌해서 가까스로 해서 여행을 가게 딱 됐는데 얘가 갑자기 독립을 하겠대. 독립을 하겠더라는 거예요. 얘가 독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습니다. 독립을 하면 여기서 리더십 보너스가 올라올지 몰라도 여행 점수는 빠져요. 여행 점수 계산은 좀 달라요. 그건 자기가 사이드로 몇백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얘한테 전화해서 좀 설득을 해달라는 거예요. 1,000만 피 못하게, 자기 여행 좀 가게. 이게 실제 있었대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 뭐예요? B는요, B-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쵸? 진정 파트너로서 영원히 같이 하는 동반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 둘은 다 한국 아메이 세계에서 이슬처럼 사라졌대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아메이가 그런 말이 있죠. 눈물이 있고 귀가 있고 인간처럼 화도 낼 수 있고, 그쵸?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아메이는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메이 신, 그쵸? 그 아메이 신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을. 그래서 정말 서로가 돈독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결국 그 두 사람을 다 살려주는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리고 서로가 질투하면은 그 둘 다 망치게 만드는 그런 마력도 또한 이 사업 속에 있습니다. 희한해요. 이 사업 20여 년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스폰서나 파트너가 조금 서운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즉시로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그 용서의 마음이 하늘이 보고 있다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한테 복으로 드립니다. 저도 여러 번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 사업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근데 그 용서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용서를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된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정말 비워진 것 같아요. 이제 좀 핀업을 할 모양인가 봐요. 자, 그래 어쨌든 진심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세 번째 리더의 자세 자세였었고, 네 번째 전면에 나서라, 앞장서라 이거예요. 맨 앞장서서 가라는 얘기예요. 비겁하게 뒤에서 지시하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옛날에 글쎄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꽤 오래전 얘기예요. 한 4, 50년쯤 된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전쟁하는 전면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6.1 전쟁이라고 하는 그 옛날 그 중동 전쟁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에요. 국지전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 전면적으로 붙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6일 만에 끝났어. 전면전이 6일 만에 끝나는 건 굉장히 짧게 끝난 거예요. 거의 세계적인 기록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두 나라 중에 하나는 완승을 하고 하나는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자, 볼게요. 일단은
여기 그 이스라엘이야. 여기 이집트야. 일단은 전력이 1대 10이야. 여기가 일단은 뭐 한 20만 군이라고 여기 200만 군. 육해공과 합쳐서. 그리고 여기가 대포가 한 100개가 있다고 여기 1000개가 있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다 그래. 그리고 여긴 전투기도 변변한 게 없어서 이건 전투기가 수백 대가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집트는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쵸? 최홍만 하고 중학생이 붙는 거야. 그럼 어디가 이겼겠어요? 6일 만에 전면전에서 완전히 하나가 초토화됐다 그랬어요. 누가 보더라도 초토화되고 이쪽이 초토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런데 여기가 초토화가 됐어.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비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박살났어요. 이런 전력을 갖고도 졌다는 건, 역사상 자손 대대로 이건 치욕이야. 그쵸? 역으로 자손 대대로 이건 영광이겠죠. 이런 전쟁이 있었대요. 나도 몰랐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떻게 조그만 나라가 이 큰 나라를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을지문덕의 그 살수대첩 다 비슷한 형태예요. 그죠? 조그만한 군력으로 엄청난 걸 대패시킨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그 전력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고 오직 그 정신력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전쟁 연구가들이 전쟁을 분석해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를 이겼는가 분석해 보니까 거기서 이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엉뚱하게도 죽은 전사자들의 시체를 분석하다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이길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대요. 자, 전사자의 시체를 보고 어찌 그게 분석이 가능했을까요? 자, 이스라엘은요, 장교가 많이 죽었대. 이집트는요, 사병이 많이 죽었대. 이걸 보고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이길 수가 있다. 이게 딱 판단이 날까? 바로 공격 명령이었던 거예요. 공격 명령이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달랐던 거예요. 이집트는요, 공격 명령이 뭘까요? 돌격, 공격하라 이거였겠죠. 그죠? 그 당연하지. 그럼 후퇴하라 하겠어? 그쵸? 공격하라. 그게 이집트의 공격 명령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뭐였을까요? 그렇지. 나를 따르라 였던 거예요. 그 모든 전쟁에서 장교가 맨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병들은 그 사기가 진작돼갖고 죽어도 좋아하고 뛰어나간 거예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은 내가 알기로는 그 메소포타미아인가 거기 조그만 나라 왕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유럽 전체를 다 지배했었어요. 최초로 유럽 전체를 지배한 최초의 왕이 아마 알렉산더지?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쵸? 그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서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이 유럽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그 세력을 갖게 됐을까요? 그 알렉산더 대왕은요,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달랐대요. 흰 옷에, 흰 투구에, 흰 말을, 100마를 탔대. 그걸 맨 앞에 섰대. 누가 보더라도 저게 왕이야. 눈에 딱 띄는 거야. 그쵸? 미쳤다. 그죠?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돌격 그러면 지가 맨 앞장서서 가는 거야. 왕이 가니까, 왕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장군들은 돌격하라 뭐 하라 할 새도 없이 왕을 보호하려고 뛰어나가는 거야. 그 밑에 장교들이 뛰어나가게 돼. 그러니까 사병이 이제 죽어도 좋아하고 와! 하고 하는 거야. 이게 혼연일치가 돼서 한꺼번에 쫙 몰려가니까는 상대방에서 몇 배 군력이 병력이 있었던 그 상대방 적군은 그 위세에 눌려서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야. 한 번도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게 한둘이 아니래.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그 리더가 어떤 모습으로 그 전장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전면에 나서라는 얘기예요. 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어찌어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게 아니야. 누구냐? 내가 가자. 같이 가자. 머리채를 잡고 싸우든 멱살 잡고 싸우든 내가 할 테니까 나랑 만나게 해라. 이러면서 같이 뛰는 거예요.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그 상대방은요. 힘이 납니다. 사기가 진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원래 우리 아메이 사업은요. 뉴페이스가 많이 연결돼야 네트워크가 번창하는 거예요. 뉴페이스가 얼마나 많이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의 성패가 좌우가 될 수가 있다 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보니까는 뉴페이스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참 이 코로나 시대, 굉장히 엄중한 코로나 시대에 뉴페이스가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다른 게 다 마이너스인데 우리 그랜디글은요 플러스예요. 아까 얘기했나? 얘기 안 했죠? 원데이 때 얘기했죠? 그 3월 달은 튀게 했었어요. 물론
코로나가 계속 진작이 돼 있었긴 하지만 3월 달만큼은요, 특이했었던 게 뭐냐면 갑자기 확진자가 수십만 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사실 사람 만나는 걸 너무나 꺼려하고 싫어했었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메이도 마이너스가 되는 게 당연해. 그죠? 어찌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플러스야. 그 이유가 뭘까? 그간에 계속해서 이런 진작된 그러한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모든 방법이 사실 옳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이거야, 이거. 리더가 전면에 나서 나를 따르라 한 거야. 코로나가 무서울 소냐? 코로나가 두려울 소냐? 그 코로나면 내가 먼저 당하고 말리라 하고 전면에서 무서움 없이 달려갔던 거야. 그 리더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성장한 거예요. 난 이렇게 분석하는데 맞나요? 그래 여러분들 어차피 코로나 한번 지나가요. 너무 겁낼 필요도 없어. 그쵸? 그리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내 주변에 많이 있더라. 2명 중 1명씩 다 코로나 걸려도 우리 큰 누나하고 매형도 지금 코로나예요. 그런데 기침 몇 번 하고 열 몇 번 난대. 내일이면 그 해방된대. 그냥 가볍게 지나가게 되더라. 말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사실 변이가 몇 번 거듭하다 보면요. 그 독성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전파력은 클지 어떨지 몰라도.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게 풍토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스페인 독감 100년 전에 있었던 거. 그거 아세요? 그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그때 100년 전이니까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 시절에 그 스페인 독감이 5천만 명을 죽였대요. 사망자가 5천만 명. 그때 1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 스페인 독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지금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스페인 독감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인구가 회자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감기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된단 말이야. 어차피 한 바퀴 돌아갈 거, 이리 되면 저리 되고, 그래도 일단 치사율이 낮아지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야. 그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한 바퀴 돌 거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서서 흔들림 없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리더의 자세다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펄스가 되라. 펄스라고 하는 그런 암의 아이템이 제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혹시 아세요? 옛날에 우리 아메이 제품이 저희 희석하는 제품이잖아요. 그죠? 희석률이 제일 높았어요. 1대 100이야. 100대 1로 희석해갖고 이걸 공중에다 쫙 뿌려놓으면요. 이게 중화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세균,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를 멸균하는 그런 역할도 있어요. 청양제라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요. 펄스의 향이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래갖고 뿌려놓으면 밑으로 가라앉지 않아.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거야. 떠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신발장 뒤에, 냉장고 뒤에 이런 데 있는 데를 끝끝내 쫓아갖고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경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펄스가 원래는 추구하다는 뜻인데 이게 끝까지 쫓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거 되자는 거야. 끝까지 쫓아가자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응? 하다가 조금 찝쩍거리다가 얘가 조금 이제 이상한 얘기예요. 다시는 안 가. 그리고 다시는 안 가고 왼수가 돼.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자, 제 파트너가 이제 스폰서가 이런 적이 한 적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어. 한 번 가갖고 만나고 암 얘기를 했어. 거절을 했어. 다음에 또 찾아갔어. 이번에는 조금 신중하게 거절했어. 이 세 번째 찾아가니까는 이제 화를 내면서 암 얘기를 오지 말라 그랬어. 그랬을 때 네 번째 또 찾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거 하면은 4년 만에 연봉이 6,400이 된다는데 그까짓 거 안 하겠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했어요. 나 지금 독한 놈이야.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3번을 거절했어. 4번째 찾아갔어. 그 찾아가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얘기가 나올지 뻔해. 화를 내겠지. 또 거절하겠지. 그래도 찾아갈 용기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가면은 의미가 없어. 그것도 작전을 써야지. 그죠? 한 6개월쯤 있다가 오래간만에 만났다. 우리 차나 한잔 하자. 이러면서 갖고 또 암 얘기하는 거야. 난 그럴 용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는요,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어떤 일, 실제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 나중에 야, 졌다. 그래, 어디냐? 내가 한번 가서 들어줄게. 한 번만 들어오면 된다 그랬지? 그래, 한번 갈게. 그렇게 해서 들어온 놈이 있었어요.
임경수라는 내 친구야. 그 친구를 내가 옛날 돌아가신 유일상 사장님이라서 아시나 모르겠다. 예. 그 유일상, 내가 그 연구소의 그 행정부장님이요. 그 밑으로 하나 있면서 거기서 파운더스 PT가 나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처절하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할게. 요즘은 무슨 쌍팔년대, 응? 저 아메이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정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서 멱살 잡고 싸우든 내가 할 테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볼게요. 여기 A가 있어요. 여기 B, 여기 C, 여기 D. 자, 요 뒤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터져가지고 이제 여기 집에서 홈 미팅을 합니다. 이 사람이 15%예요. 자, 이 사람이 파운더스 PT예요. 여기가 에메랄드, 여기가 다이아몬드. 이 사람이 대전이야. 서울, 대전, 서울. 자, 이럴 수 있죠? 그쵸, 여러분들? 자,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터졌어.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파트너들 데리고 이제 홈미팅을 하겠대. 이제 홈미팅을 하긴 하는데, 아직 15%가 관록이 작단 말이야. 누군가가 이 사람 홈미팅을 지원해줘야 돼. 그리고 보니까는 쟁쟁하네? 파운더스 피팅은 홈미팅 주관할 수 있는 능력 되죠? 에메랄드 당연하고, 다음에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럼 누군가가 이 사람의 집에 와서 홈미팅을 해야 돼. 주관을 해줘야 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기에 A, B, C 중에 누가 이 사람 홈미팅을 주관을 해야 옳다고 봅니까? B. 왜냐하면 같은 대전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게? 얘는 서울에 있지만, 피니 파운더스 피팅고 바로 자기 직계 파트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얘가 해야 돼. 거리로 가서 얘가 해야 되고.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해야 될까? 누가 이 사람 홈미팅을 지원해줘야 될까요? 정답은 나야, 나.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핀이 뭐가 필요하고 거리가 뭐가 필요해. 이 사람을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이 사람 홈미팅을 지원하는 거야. 그게 오히려 이 위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지원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좋은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받게 되니까. 아까 알렉산더 얘기했죠? 이 사람이 딱 지원하면 전면에서 이 사람이 먼저 뛰면은 여기 있는 중간 리더들이 그 힘으로 이 사업을 아주 즐겁게,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는 데가 대전이야. 그때는 이제 서울에 집이 없이 대전에서만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런데 네트워크가 거제도에 하나 생겼어. 그리고 원주에 생겼어. 이걸 일주일 만에 어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지원해야 돼. 여기 원주야. 강원도 원주. 여기는 거제도야. 원주는 누군지 알겠지? 그때 당시에 거제도 위에 그 업라인 스폰서가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응? 그런데 여기는 대전이야.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야 돼. 정기 지원이 어려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도 위에 파운더스 PT야. 그러니까 그냥 PT야. 수원에 살아.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거야. 그리고 게다가, 아니, 원주가 여기구나. 거꾸로 했다. 여기가 이제 거제도, 여기가 원주. 이 수원에 있는 사람이 거제도까지 정기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원주, 거제도를 제가 다 직접 지원을 했어요. 그랬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리더들이 힘을 받아갖고 열심히 사업을 하더라고.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둘 수도 있었어.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타났어요. 게다가 이 거제도는요, 이제 막 6%가 됐었어. 혼자야, 그것도. 그 6%짜리 한 사람을 더블 다이아몬드가 지원한다? 있을 수가 있을까? 그거에 비하면 원주는 그건 동네야. 그쵸?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알죠? 세월호 사건. 2014년도인가?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인재예요? 자연재해요? 인재야, 인재. 그죠? 얼마든지 그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선장이 잘못해갖고 애들 다 죽인 거 아니야. 그쵸? 지 하나 살려고,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영광된 삶을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타이타닉 그 선장은요, 마지막까지 승객을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은요, 그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대요. 그래서 생존자의 증언에 따라서 타이타닉 선장은요, 동상까지 세워졌대요. 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인가? 그놈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얘기 아니야. 그쵸?
결국은 그 배 선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배에 있는 승객과 승무원은요, 다 사느냐, 다 죽느냐 하는 완전히 기로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 개인 석상에서는 그냥 형님 동생 하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서울에. 나하고 이제 형제래, 그죠? 그래서 같이 술 한잔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제 소문을 들은 거야. 아니, 어떻게 형님은 이렇게 저희 먼 거리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냐? 더블 다이아몬드가. 나 같으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중간 리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이게 어찌 가능하냐? 어찌 가능한지 내 알려줘? 알려달래요. 내가 선장이니까. 내 배에 타고 있는 내 파트너들은 핀과 상관없이 전부 다 내 승객이니까. 나는 내 승객을 원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반드시 모시고 가야 될 의무가 있는 선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하는 거야. 그것도 아주 즐겁게, 정말 즐겁더라고. 거제도 갈 때는요, 거기 거가대교인가 가거대교인가 거길 부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다리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더라고. 거기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 가다 보면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해저 터널로 땅굴을 파가지고서는 해저 터널로 도로가 나 있는 길, 한국에 있는 거 아세요?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해저 터널이 해상에서부터 가장 깊이 있는 게, 세계에서 가장 깊은 게 한국에 있는 거 아세요? 거가대교 지나가지고 거기 거제도 갈 때 그 밑에 해저 터널 지나서 바로 거기에요. 거기도 수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저 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나는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 단지 내가 가는 길을 하늘은 알아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지금은요, 수없이 많은 파트너,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러워하는 리더들,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수없이 많은 리더들이 짠하고 나타나서 흔들림 없는 그런 중심을 잡고 지금 네트워크를 키워가고 있잖아요.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이 네트워크의 주인공은 나예요. 그쵸? 내가 중간에 누가 될 수도 있고 그 위가 될 수도 있어. 어쨌든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홈미팅을 직접 주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끝끝내 같이 가겠다는 건 벌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사업하면서 외로움도 많이 느꼈어요. 한 번은 제가 광주에서 미팅을 하고 거기는 리더라고 기분 좋아갖고 술도 한잔 했어. 그러고서 오는데 막차를 놓쳤네. 그래가지고 대전에 광주역에서 막차를 놓쳤는데 거기서 발을 동동 구르니까 누가 그런가 택시 타고 얼른 저기 송정인가 거기 또 있어요. 거기 가보라고. 거기 무궁화호 있을 거라고. 택시 타고 얼른 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막차가 떠나는 거야.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그걸 탈 수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꼬박 세고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서대전역으로 왔어. 서대전역으로 와서 노트 들고 딱 나오는데 그때 진짜 외롭더라고. 근데 처음으로 내가 이 사업하면서 외롭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열정에 가득 차고 외로움이고 뭐가 없었어. 구박받아도 난 좋았어. 스폰서가 다르다고 쫓겨나도 난 다시 또 안경 벗고 웃도리 벗고 그러고 와서 우르르 몰려갈 때 같이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 그 짜릿함도 느끼고 재밌었어요. 누가 날 천덕꾸러기라 그래. 그쵸? 난 어차피 귀족이 될 건데 그런 마음에서 그냥 혼자라도 씩씩하게 다녔던 거예요. 부산이니 광주니 혼자 다녀서 혼자.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오는데 새벽에 오는데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느낀 모든 노하우는 내 파트너들한테 전부 전수하리라. 단 이 외로움은 절대로 전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느꼈어요. 외로움은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 하면서 저는요, 주로 잘 나가는 사람보다도 저 뒤에서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혼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 또 이런 게 있어요. 스폰서가 있어. B가 있어. 이 열심히 해서 여기서 딱 독립했어. 얘가 나중에 뒤늦게 들어왔어. 이 A는요, 이걸 지원하지 얘 지원 안 해. 이럴 때 내가 따로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을 지원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함께 같이 그 길을 걷게 하고. 저 뒤에서 혼자서 외롭게 다니는 사람, 외로운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걸 찾아서 그 외로운 사람을 내가 손잡고 가리라. 그 결심을 그때 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20여 년간 내 나름대로 난 그렇게 했다고 나는 내 스스로에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 때, 그때 이제 큰 미팅 못하고 이제, 작은 미팅으로 다 돌아갔잖아. 그죠? 이때 저는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잊혀진 사람들. 그리고 이때 혼자서 이렇게 사업하면서 혼자서 외로움을 느낄 만한 사람 다 찾아다녔어. 다 끄집어냈어.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다 끄집어냈어. 그래서 지금 다 살아났어. 이게 이 사업인 거야, 여러분들. 그런 과정이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바보야, 사람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다시 꿈을 갖고, 열심히 해서 진짜 야매 사업에서 사파이어 에메랄드가 되고, 연봉을 1억 넘게 받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는 모습. 그 행복감으로 이 사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내가 먼저 앞장서서, 헐수가 되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6번째. 리더라면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 다른 말로 지론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고집. 생고집. 그 고집도 있어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무직하게 그 길을 간다. 내가 처음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한테 수없이 많은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나는 농사꾼이고 당신은 그 장사꾼이고 이런 얘기도 듣고 참 별의별 소리 다 들었다. 지금 얘기하기가 참 언급하기가 싫을 정도로 많이 들었어. 그런데 그 얘기 들으면서 난 우직하게 그 길을 갔어요. 한 번은 누구 부탁으로 소미팅을 갔는데 소미팅에서 이제 그 가정집에서 이제 미팅을 하는데 나 아무 생각 없이 미팅했지. 그런데 갑자기 문을 확 열고 어떤 남자가 씩씩거리면서 이리 나와 그러니 자기 와이프 멱살 잡고 끄집어내는 거야. 내가 보면서 뭐 이렇게 보고 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뭐 욕까지 무슨 연이 뭐 쓸데없는 이런 짓 하고 있는 딱 되면서 당신 말이야 그 아줌마들 데려다 놓고 무슨 짓이야 이러면서 삿대질하는 그런 모습도 듣고 옛날 성질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때리고 너 이 새끼는 한번 붙었겠지 그죠? 나 한 성격 있는 놈인데 그거 참아내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걸 또 분을 사겨가면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에이 매국노 같은 놈들 이러면서 갔거든. 아메한다고 미제한다고 이걸 속을 사겨가면서 그러면서 그 파트너들 앞에서 의연하게 또 내가 사업 설명을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온 적도 있고 별일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나는 느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 지론이 있어야 돼요. 결국 봐요. 24년 지나니까 내가 옳았잖아. 나를 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나를 부러워하잖아. 그죠? 그 지론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지론, 처음부터 제가 안고 지금까지 왔었던 지론 4가지. 잘 아시죠? 원칙이에요. 무자본, 바꿔쓰기, 남는 시간, 미팅 참석. 이 원칙을 꾸준히 견지한 결과 지금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업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공부하고 배우면서 느끼는 리더라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철학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 철학 꼭 견지하세요. 그 철학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철학 중에서 가장 좋은 철학 제가 하나 권장할게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거 하나 꼭 갖고 가세요. 네. 자, 다음에 7번째, 7번째. 7번째. 참아. 이게 뭔 얘기일까? 참아. 이렇게 하면 파트너들이 차마 떠나지 않더란 얘기예요. 참아. 왜냐면 여기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거든. 그래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파트너 중에 아까 얘기한 그 여모시기 하는 그 파운더 스타일. 한번 홈미팅을 지원하는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15%예요. 그때 당시 홈미팅 하는데 15%인데, 내가 뭐 지원하러 갔어. 갔더니, 그 사이에 제법 많은 사람들, 모아놨더라고. 한 10몇 명 돼요. 근데 미팅하는 거 봤더니, 돌아가면서 꿈 발표만 해. 아무것도 안 해. 뭐 사업에 대한 얘기, 제품에 대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야. 물론 그런 얘기 이제 하고 내 틀을 잡아주러 갔긴 했지만, 근데 참 희한한 게, 그러면서 그 미팅이 30분 만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팅 했으니까 우리 뭐 먹읍시다 하니까 갑자기 화색이 도는 거야. 근데 옆에 비밀봉다리가 뭔가 했더니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집에서 싸갖고 왔었던 김, 미역, 닭광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고기 조금 이렇게 싸갖고 온 거, 그거를 이따만한 양푼에 다 때려 넣는 거야. 밥하고 해서 그걸 비닐 장갑 끼워서 막 비빈다. 고추장하고 참기름 넣고 그러더니 그 일회용 그 플라스틱 접시 있죠. 거기다 탁탁 넣고 그거 먹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하는 거야. 야, 이게 미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때? 인간 사이에 정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팀은요, 재밌게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 원데이를 그때 이제 인원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갔었어요. 그 새마을 연수원이라고 있어요. 그 분당에. 거기 이제 원데이를 하러 그쪽으로 갔었는데, 항상 거기 갈 때마다, 점심을 거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천안삼거리 휴게소가 있어요. 거기 보면 등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 등나무 밑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집에서 싸갖고 온 김밥이니 뭐 이런 거 갖다 거기서 펼쳐놓고 먹는 거야. 관리인이 와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 해도 아랑곳 없어.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오는 거 그 관리인을 보고 포기했어. 이제 얘기도 안 해. 나도 거기서 이제 가서 저희 천안산거리에 가서 거기서 김밥 얻어 먹고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참 재밌었어. 그 나중에 그 밑에 파트너 중에 하나가 사파이어가 됐어요. 사파이어에 대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울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다가 힘들어서 혼자 하다가 힘들어서 몇 번이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포기하게 되면 그때 만난 사람들과의 모든 인연이 끊어지고 그 등나무 밑에서 식사했었던 그것도 추억으로 남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차마 포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파이어가 됐대. 그 사람이 지금 다이아몬드 돼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정을 나누는 그 관계에서는 절대 여러분들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교각살우 기억하세요? 교각살우. 뿔을 교정하려다가 그 소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한 그런 스폰서라고 하더라도 파트너의 어떤 단점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요, 그 파트너 화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판 싸우고 너하고 다시 안 놀아 하고 탈퇴하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단점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 그죠? 이 아메이 사업은요, 단점을 지적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단점이 몇 개가 있든 그거는 감싸주는 게 그 스폰서의 도리예요. 그 갖고 있는 장점 하나를 그걸 띄워주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그 거북이가 토끼를 잡아요. 경주에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주는 그런 것이 우리 사업이다 하는 거. 파트너가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그런 스폰서가 되는 것이 또한 우리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리더의 자세.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때? 이걸 다 지키려니까 어렵죠? 다 지키려는 게 아니라 지키는 과정 가운데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전 처음부터 이걸 다 지켜갖고 리더가 됐을까? 아니에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요, 우욱하는 성격에 막 멱살도 잡고 그랬었어요. 다 좋은데 야 그거 왜지 않냐? 그러고 야 이 새끼야 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앉아서 내 얘기 들어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 이게 되겠냐고. 일단은 일단 달래줄 줄 알아야 되는데 달래줄 줄 몰랐었던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방법도 모르고.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시작했었던 거야. 그러니 나한테 비전을 보고 기분 나빠서 나하고 사업 안 하고 딴 놈하고 사업하더라. 이런 경우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요, 성격이 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치기가 쉽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리더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울 때 CD 테이블 들어왔는데 테이프에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사업 성공하기 원한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게 뭐냐? 변해야 된다는 거야. 변화라는 얘기. 지금의 내 모습을 당장 훑어보라는 거야. 딱 훑어보니까 내 청바지에 반팔을 입고 있거든. 그런 모습에 다이아몬드감이 나한테 와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 모습 보고 당신을 믿고 따르겠냐?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하라는 거야. 거기서 찔리더라고. 그때 제가 확 바꾼 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넥타이를 절대 풀지 않으리라. 저는 한여름에도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한여름에도 저는 땀 뻘뻘 흘리면서도 넥타이 풀어본 적이 없어요. 24년 동안. 이게 자세인 거야. 그래서 일단 외모가 변하고 성격이 변해야 돼. 욕도 많이 하거든요. 욱하는 성격이거든. 그걸 누르려고 아주 애 많이 먹었어요. 일단은 그걸 누르고 하나씩 그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가정이 좋아지더라. 정말 그렇더라고. 홍경석이하고 저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 알 거야. 그죠? 성격이 이 한쪽이 여기서 한쪽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밥하고 국하고 따로 먹냐? 말아야 먹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중국집에서 중국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은 한식을 좋아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또 이렇게 고기 쓰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나는요, 국밥을 좋아해. 안 맞는 거야. 먹는 성격도 안 맞지. 뭔가 하고자 하는 하여튼 성격 자체가 안 맞는 거야.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나무에 뭐가 쌓여 있어. 홍경수 이거 대나무 보면 이 속에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
흔들어 보고, 그 보니까 흔들어 보니까 이게 가벼운 거니까 뭔가 소리가 나니까 이 안에 뭔가 좀 고체가 들어있는 거, 뭐 이런 온갖 생각을 다 분석을 해. 나는 그거 없을 때 뽀개고 보는 거예요. 뽀개고 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후회할 망정 일단은 깨트리고 보는 거야. 성격이 그래요. 일단은 저는 그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 근데 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일단 생각을 많이 해. 어차피 저 먼 산에 뭔가 빛이 있어. 저기 가면은 살 수 있을 것 같다면 난 무조건 일단 가. 가다 보니까 이 산이 아닌 게 반딧불이네 하고 다시 내려올 방정.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무슨 불빛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분석하는 거야. 그게 나하고 안 맞는 거야. 어디 나갈 때 되면 세상에 2시간이 걸려. 환장하겠는 거야. 뭐 여자 다 그런다고 하지만 좀 심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격이 안 맞았기 때문에 게다가 부모님을 모셨어 옛날에.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요. 나는 이해해. 난 내 부모니까. 홍영숙이는 무슨 죄야. 그죠? 난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영숙이는 전생에 역적이었나 봐. 그러니까 시부모를 모시면서 살았겠지. 그죠? 내 그 심정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시 얼마 전에 사실 부부싸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싸워. 이혼하자는 얘기 하루에도 12번씩 나와.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집안이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해야 성공한다길래 껍데기부터 변하려고 노력하고 성격을 바르려고 노력을 했던 거야. 그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성격이 달라지더라. 아이가 성격이 차분해지면서 우리 아이 대단했어요. 그 아이가 성격이 차분해지면서 세상에 도전까지 하더라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싸우는 것을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말려.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웃으면서 조용히 싸우자. 그거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만날 때 밖에서 나가서 들어와서 집에 들어올 때 무조건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하이파이브, 화이팅하고. 그런 모습을 내가 나한테 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변하더라고요.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변하니까 네트워크가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만만치 않죠? 쉽지 않죠? 그런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남은 인생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암이 많은 사업이 없어요. 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여러 가지 다 봤어요. 실제로 해보고 이 사업을 하면서 24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각 직업군의 간접적인 경험까지 다 해봤어요. 그러고 내린 결론이 암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거 하다 손을 놓으면 나중에 반드시 크게 후회를 해요. 그리고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우직하게 고집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래 여러분들 꾸준히 진행해 나가시기 바래요. 내가 언제 끝내야 되지? 이제 끝날 시간 됐나? 그래요. 그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이 사업 할 때 꿈이 있어서 했어요. 꿈. 여러분 다 꿈이 있잖아, 그죠? 저도 꿈이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그 꿈 말고 또 다른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 꿈이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윌리아드 깁스라고 하는 화학쟁이가 있어요. 좀 성격이 괴팍해요. 평생 실험실에서 70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실험만 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다니다가 기분이 안 맞아갖고 학교도 그만두고 나왔어. 학력도 되게 낮아,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어디 회사에 들어갔겠죠? 못 있죠? 오래 못 있어. 또 퇴사하고 나와. 또 들어가면 또 퇴사하고 나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사람 만날 때마다 성격이 괴팍하니까 싸우기 일쓰고. 나랑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 사람 일대기를 쫙 읽어보니까 나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 단, 그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돈이 많아. 나는 그렇지 못한 그거 하나 빼고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결혼도 안 해서 장가도 안 하고 혼자 살았어. 반지하실에다가 실험실을 차려놓고서는 거기서 70이 넘도록 혼자서 지내면서 실험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그 화학 실험을 하다가 실험실 바닥에서 쓰러져 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후학이 그 사람의 그 논문을 정리하다가 사람 키 2배가 넘는 그런 논문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서 소위 말해서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무서운 어마어마한 업적을 사실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을 쫙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나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랬어. 근데 돌아보니까 일단 장가는 갔더라고. 애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일단 마누라하고 새끼가 있어요. 이거 먹고 살게끔 해놓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죠? 그러고 하더라도 뭘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때마침 제가 종군당에 있으면서 뭔가를 하나 발견했어요. 좀 구체적인 얘기 안 할게. 세팔로스포렌계 항생제라는 건데 3세대 항생제예요. 그 끄트머리 백타락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메톡시기를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차세대 항생제가 되면서 이게 그 독성만 없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더라고. 그걸 내가 그리고 또 해보니까 합성할 수 있겠어. 자신 있어. 근데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회사에다가 이걸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뒤지게 혼났지, 그죠? 왜 그랬을까? 연구기간 10년, 나 말고 보조 연구원 한 명 더 딸려 보내주고, 그리고 10년을 기다려달라. 누가 기다리겠어? 국책연구소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내가 묻어놓고선 그 실험실에서 OT 할 때,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났는데 혼자 있을 때, 저녁 때 이거 조금 몰래 해서 이 논문을 이만큼 한 2뼘 정도를 쌓아놨어요. 대단하죠? 11년간 쌓았어요, 이걸. 삼성에 갈 때, 그 다음에, 저희 그 대림선에 올 때, 그걸 다 가지고 가면서 항상 OT 할 때마다, OT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버타임. 그걸 많이 하면서 그 시간대마다 이걸 항상 쌓아놨었어. 실험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놨어요.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윌리아드 깁스를 생각했어요. 연력학 법칙은 아니더라도 그 준하는 비슷한 걸 내가 만들어 놓고 인류 국가에다가 한번 이바지해보겠다 하는 그런 아주 젊고도 어리석은 생각에 해놨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걸 펼치려면은, 나중에 이걸 합성까지 됐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임상실험이 그럴 걸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거야, 이제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요, 기관이 필요한 거야. 내가 혼자 못하는 거야,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때 아메를 만난 거야. 그럼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한 반 정도는 먹고 살게끔 쳐주고 나머지 반 가지고 내가 이놈을 꼭 가지고 남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싸워버리라. 내 이렇던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가?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아메를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다이아몬드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험한 그 2뼘 분량의 그 실험 데이터를 보자기에 쌌어. 그러면서 대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너를 눈물을 삼키면서 감싸고 있지만 다시 너를 부르는 순간 너와 나는 평생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믿어달라 하고 그걸 쌌어. 그걸 한쪽 구석에다 넣어놨어. 그리고 4년 뒤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거야. 집을. 아니, 그때까지 정신없이 사느라고 그 보자기가 있는지 몰랐어. 이사하면서 그 보자기가 나온 거야. 그때 내가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사실은 너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했었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번의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할까? 그 보자기를 버릴 결단을 해. 미쳤다, 그죠? 11년간 내가 정신과 혼을 담은 그 보자기를 실험 데이터를 버릴 생각을 해. 그 실험 데이터와 함께 내가 그동안에 했었던 석사학위 논문이며 뭐며 저 있잖아. 그걸 다 이만큼 쌓는 거 다 버릴 생각을 해. 그 이유는 이미 그 사이에 4년 사이에 내 꿈이 바뀐 거야. 바뀐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너를 펼쳐서 내 인생을 한번 이름을 걸고 뭔가를 만들어서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나한테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 그 사이에 내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됐으면 이제 파트너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고. 난 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를 버려야 돼. 버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잔인하게 버려야 돼.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12년간 일했었던 거, 그다음에 대학원에서 실험했었던 데이터, 논문, 집에 가면요, 논문이고 뭐 하나도 없어요. 실제 그래요. 그날 다 버렸어. 다 버렸어. 내가 쓴 논문까지도 버렸어. 석사학위 논문까지도. 그리고 그때 이제 빌라 4층에 살았었는데 1층 내려가니까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지나가더라고.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4층에 올라가면 이만큼 쌓여있는 종이 있을 거라고 갖고 가라고. 그 얘기하고 차마 솔직히 말해서 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끌려 나가는 모습은 차마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뒤도 돌아주지 않고 그 앞에 까투리라고 하는 맥주집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거기 가서 혼자서 구석에 앉아서 그 맥주를 마시면서 울었어요. 울면서 결심했어. 이제부터 나는 인생이 바뀌었다. 내 전공은 화학이 아니라 암행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발판은 실험실이 아니라 이제 내 파트너들이다. 뒤도 돌아주지 않고 미련도 두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근데 이 심정으로 이 사업을 24년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공을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내 꿈이니까.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나머지 반의 숙제는 여러분이에요. 난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한테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예요. 이 손을 잡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되는 그 귀족의 반열에 오르는 모습 꼭 나한테 보여주시기 바래요. 해줄 수 있죠? 예. 네. 여러분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화이팅!